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일규 A1 리서치 대표 자리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SVB 파산 여파가 어제보다는 오늘 좀 영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의 현재 상황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 SVB 건은 제가 좀 이따가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시간이 나오면 자세하게 좀 얘기 드리고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것도 있는데 일단 저는 이 SVB 파산 영향으로 인해서 앞으로 종목 흐름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점점 종목 차별화 장세가 극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2월 달, 3월 달 초까지 올라왔던 다른 코스닥 개별주 중에 정말 좋은 종목과 좋지 못한 종목들이 이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미국의 2년물 그 국채금리 보셨어요? 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떨어졌는가 하면 81년 그때 이후로 하루 낙폭이 가장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2년물 국채금리 하락이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게 페드워치라고 우리 보통 이제 FOMC에서 3월 달, 6월 달, 3월 달, 5월 달, 6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확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지난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페드위치의 3월 달 연준의 50bp 인상 가능성이 23에서 25% 나왔거든요. 경제 지표가 발표되기 전이었어요. 근데 지난주 중반에 파월 의장이 상하원 연설하면서 72에서 80%까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최종 금리를 좀 더 올리겠다고 그랬죠. 저는 아무래도 파월 의장 요즘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을 자꾸 하는데 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지난 주반에 SVB 은행 파산 우려 나오니까 31에서 33%인데요. 이번 주 초반 보세요. 25%는 맞아요. 당연히 이거 동결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6월 달에 FOMC의 페드워치를 오늘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인하 쪽이 다 높아요. 네. 둘다 노무라 인하 증권이 또 인하 의견도 냈더라고요. 노무나야 네. 어차피 굉장히 독특한 증권사라서 맨날 예. 그렇게 하고 도이치도 그렇게 하는데 페드워치에서 인하를 2번이나 땡겼어요. 그러니까 50bp 인하, 25bp 인하에 37%, 39%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가 하면 예전에 제가 지난번 얘기하면서 그랬죠. 이번에 금리 5월 달이면 끝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많이 못 올려요. 근데 파월 의장이 왜 그렇게 세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CPI도 물 건너갔죠. 고용지표도 물 건너갔죠. 아무것도 물 건너 이제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CPI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CPI 높게 나오는들 어떻게 이 상황에서 50pp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CPI는 이제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반기에 대한 실물 경기를 주목해야 되는데 저는 미국의 GDP 발표, 그러니까 GDP 발표가 딱 나오는 순간 굉장히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 지표도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1분기 GDP, 2분기 GDP가 다 나와야 되는데 1분기 GDP, 2분기 GDP 나오면 굉장히 좀 우리가 좀 변곡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은 좀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3월에서 5월까지는 박스권 장세. 예. 그리고 5월 달에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인상이 끝나고 나면 일시적으로 상승.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전략을 계속 유지해서 가시면 좋겠지만 종목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바뀔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국채 금리나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전하고 좀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페드워치의 확률이 좀 올라가니까 어떤 분들이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 엄청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금리 인하하면 시장 죽습니다. 그렇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발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하는 상황으로 가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금리 인하를 하면요.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것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제 종목별 차별화 장세, 이제 중소형주 위주의 장세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 코스닥 위주로 더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네. 오늘도 3% 넘게 빠졌는데 오히려 이 지금 하락장을 매수 기회로 잡으면 좋을까요? 이게 종목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예. 제가 지금 3주째 이 자료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코스닥 개별 종목들 좀 조심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준비한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너무 많이 늘었네요. 예. 제가
3주 전에 가져왔을 때 얘가 1조를 살짝 넘겼어요. 예. 맨 이게 시청자에 보시기에 맨 높은 거 2조 예. 2조 찍은 거요. 그 지난주에 제가 갖고 왔을 때 1조 5천억 찍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인지 2조 2천억이다. 예. 한 주 만에 7조 7천억이 증가됐어요. 제가 우리 24일 날 주주 같이 할 때도 신용장고 너무 올라온다고 조심하라고 맞아요. 계속 지난주도 제가 이거 조심하라고 했죠. 근데 이건 너무 심해요. 왜냐하면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니까 거래일 수도 보면 딱 한 달이에요. 예. 한 달 만에 2조 2천억이 올라왔다고요. 그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이거 제가 3년치를 봤는데 단기적으로 신용장고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개별 종목들이 큰 하락 변동성이 안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데이터가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서 묘하게도 SVB가 터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이러면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가? 신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던 개별주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앞으로는 실적이나 재무나 성장 스토리가 확실한 종목들 아니면 이제 바뀌겠죠. 그래서 이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한 영향력은 종목 차별화를 더 가속화시킨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은 계속 가고 안 좋은 종목은 계속 못 가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 한국판 니프티, 피프티 장세 예. 이 얘기했는데 그게 아마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이렇게 GDP 얘기를 좀 했는데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만약에 미국의 GDP가 안 좋게 나오잖아요. 예.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이러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의 미국의 강달러 정책이 바뀌어버리겠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달러가 약세가 되고 금리가 떨어지는 형태가 되니까 이게 쭉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4월 달부터 외국인 매수가 한국에 들어오는데 이제 코스피 시장에 들어오는데 3월 달 힘들고요. 왜냐하면 GDP 발표 안 났으니까. 예. 4월 달에 고게 대치 예측치가 나오게 되면 들어올 건데 앞으로는 이제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 드렸지만 이제부터는 거래소의 우량주 쪽으로. 그러니까 신용장고가 제가 볼 때는 한 1조 이하나 떨어지지 않은 이상 지금 2조 2천억이 꽉 차있잖아요. 대부분 다 보니까 아까 제가 오면서 체크를 했는데요. 2조 2천억 중에서 1조 8천억이 코스닥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거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는 거래소 쪽에 아마 더 조금 더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3월 달은 조정, 4월 달, 5월 달에 반등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외국인 자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팔았잖아요. 네.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다시 이제 1,300원 위 지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 4월 GDP가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외국인 자금이 이탈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그러면 다시 들어올 거라고 바라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달러가 이제 강세로 못 가면 네.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이 코스피 6,300억 팔고 코스닥이 2,400억 팔거든요. 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 많이 드렸던 게 뭐냐면 어차피 코스피는 작년에서 올해까지 15조 샀어요. 네. 그러니까 6천억 팔아도 아직 14조 그쵸? 남아있어요. 근데 코스닥은 다르다고 얘기했죠. 코스닥은요, 1분기에 외국인들이 3천억을, 3,400억을 샀고 어제까지. 그다음에 기관들은 거의 3조를 팔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스마트머니가 움직이는 장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머니는 언제든 팔아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코스닥으로는 외국인들이 원래부터 안 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상태에서 코스닥의 신용장고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받쳐주는 장세가 없는 거죠. 근데 거래소는 괜찮았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래소 위주로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처럼 예. 1분기 거래소 위주로 들어왔고 2분기도 그대로 들어오지 않을까. 코스닥은 어차피 스마트머니가 움직이는 장세니까 예. 스마트머니가 들어오면 올라갈 거고 안 들어오면 못 가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신용융자액이 1조 원대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때까지는 그러면 대형 우량주 중에서도 좀 실적이나 재무가 괜찮은 걸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코스닥의 그러니까 거래소의 대형 우량주 아니라도 중형주라도 안 떨어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얘기했던 종목이니까 얘기할게요. 예. 삼성엔지니어 같은 것도 안 떨어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가총이 높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래소 쪽으로 코스닥을 좀 피해가는 자금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얘기를 최근에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앵커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1년 동안 거의 475bp 정도 파월 의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예.
근데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6%대요. 그렇죠. 좀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원래부터 공급망에서 오는 인플레이션이었기 때문에 이걸 잡겠다고 금리 정책을 쓰는 것 자체는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을 이렇게 미국이 좀 협상을 해갖고 종전을 시키든지 예. 아니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재해갖고 완화시키면 공급망에 대한 건 풀리잖아요. 예.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강달러 정책을 썼거든요. 왜? 미국으로 들어오는 투자 자금을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미국은 GDP가 계속 마이너스니까 재정 정책도 못 써요. 예. 6월까지 다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하려고 계속 한 거 아니에요. 다른 이머지 국가 다 죽이면서. 근데 문제는 이거 제가 휴유증 심각하게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자기만 살겠다는 정책은 휴유증이 나오거든요. 그 첫 번째 휴유증이 뭐예요? SVB. 아니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데 옛날에 리만브러 사태는 파생 상품이고 이번에 미국 국채 그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서 국채 떨어져 갖고 파산된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근데 이게 과연 처음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나중에 계속 강달러 정책을 쓰게 되면 나중에 더 큰 후유증이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가 정말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세미나 갔을 때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주식은 올해 상반기까지만.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의 이 SVB 사태가 어떻게 보면 후유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바이든도 그렇고 나서서 좀 진정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좀 후유증은 더 일어날 거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시스템 위기는 안 일어나요. 이거는 뭐 미국 국채 갖고 있는 쪽에 왜 시스템 위기가 나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SVB 보세요. 이번에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뱅크런이 나오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국채 210억 달러를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손해보고. 예. 근데 그거에 있어서 180억 달러가 손해가 봐갖고 그걸 증자를 하겠다고 자기들이 키워준 스타트업 기업들 기술자한테 증자 참여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참여 안 했잖아요.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스타트업 기업들이 돈줄이 말랐다는 네.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되면 이 기업들 전부 다 안 좋으면 감원해야 되고 그러면 실업되고 그다음에 저축률 계속 떨어지고 있고 소비는 줄게 되고 그러면 진짜 무서운 거는 금융 위기가 아니라 실물 경제에 대한 위기가 오는 거죠. 하반기에. 근데 그게 좀 더 늦게 올 줄 알았는데 이것 때문에 좀 빨리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금융 위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의 대형 은행들 얼마나 지금 자본 건전성이 뛰어난데요. 근데 이게 실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맨날 작년부터 세미나 할 때나 올해도 세미나 할 때나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자. 왜냐하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실물 경기의 위험이 굉장히 크게 온다. 이게 가장 큰 위험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시기로는 상반기까지만 어쨌든 지금의 전략은 유효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예. 예. 만약 외국인들이 4월 달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4, 5, 6월 달까지만 유효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이슈와 변수들 살펴봤습니다. 조일길 A1 리서치 대표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